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4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7월 한 달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즉 7월 셋째 주까지의 공식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16일 화요일 일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일본과의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 와중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전쟁을 불사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공개한 일정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분석한 결과 한 3-4가지 정도로 이 일정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청와대 밖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청와대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셋째 주, 한 주 동안은 청와대 밖에서의 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 2, 3주 동안 밖에서의, 그러니까 청와대를 벗어난 외부에서 일정이 있었던 날이 3주 동안 총 3일에 불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비서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7월 셋째 주까지의 공식 일정 92건 중에서 70%가 넘는 일정이 비서실과의 업무 협의, 비서실 업무 보고, 그러니까 비서실과 보낸 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내각, 국무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각 부처와의 어떤 회의 일정은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7.6%에 불과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현장에 나가는 일정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네, 7월 셋째 주까지 외부 행사가 있었던 날이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3일도 방문한 기관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방문을 위해서 갔었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여기에 가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일정이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전남도청, 그리고 나주 이런 등지를 방문해서 전남 지역의 경제인들과 만났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런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대통령이 거의 청와대 안에서만 머물다 보니 산업 현장이라든지 어떤 민생 현장, 이 현장에 직접 나가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제인들을 만나고 국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이러한 일정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도 자연스럽게 현장에 나가지 않다 보니 청와대를 방문하는 이런 외빈들을 맞이하는 정도의 이런 만남 일정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해서 만났다든지 5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이런 30대 그룹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이러한 공식 일정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비서실을 벗어나서 참 사람들과 만나는 이러한 일정이 참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셋째 주까지 올라와 있는 공개 일정, 자, 하루, 예를 들어서 이 일정을 열어보시면 7월 17일 수요일자 일정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 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의 이러한 일정을 다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 금요일 7월 19일까지의 공개된 일정 16일간 총 92건의 일정을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평균 6건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 중 68.5%, 즉 63건이 안보실, 정책실, 비서실 등의 청와대 비서진들의 업무 보고 일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정이 8.7%, 8건이었습니다. 자, 경제인들을 초청하거나 5당 대표를 초청하는 등 청와대에서 외빈을 초청해서 가지는 행사가 6.5%, 6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 관련한 내각, 즉 장관들의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차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안 관련 내각 보고 일정이 5.4% 5건이었습니다. 또 외국 정상과의 행사가 3.3% 3건이었고 국무회의가 2.2% 2건, 또 수석 보좌관 회의 2.2% 2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진들과 만나는 일정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포함해서 총 65건으로 70.7%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각 부처와의 만남은 국무회의를 포함하더라도 총 7건, 7.6%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 수행에 있어서 각 부처, 뭐 장차관, 실무진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훨씬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92건 중에서 청와대 내에서의 일정이 84건으로 91.3%에 이르렀습니다. 외부 일정은 8건, 8.7%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밖을 참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일본과의 정말 경제 전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 주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청와대 공개 일정입니다. 자, 7월 15일, 뭐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뭐 MOU 체결하고 공식 오찬 가진 행사 빼고 뭐 이것도 다 모두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정입니다. 자, 두 번째 화요일 보시면 역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자, 수요일 보실까요? 7월 17일 역시 청와대에서 비서진들과 거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목요일 역시 청와대에서 비서실들과 일정이 있었고 오후에 5당 대표 초청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청와대입니다. 자, 금요일 보시면 역시나 청와대에서의 일정만 있었습니다. 비서실 빼고 뭐 예비역 군 인사들을 초청한 간담회가 있었다. 공식 일정을 보시면 청와대 밖에서의 외부 일정이 단 3일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을 제외하고 항상 청와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18년도 7월이었습니다. 7월, 그때도 역시 1, 2, 3주. 그러나 그때도 한 주는 인도 방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도 방문 기간을 빼고 첫 주와 셋째 주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총 84건의 일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비서실과의 일정이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각, 그러니까 각 부처와의 일정은 역시나 13%에 불과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청와대 안에서 머물면서 비서진들과 보내는 일정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참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과 뭔가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역시나 현장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또 행정부처 실무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비서진들에 둘러싸여서 비서진들을 통해서만 어떤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어떤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7월 23일자 하루치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정을 한번 봤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촘촘하게 이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다 읽기도 너무 빡빡한데요. 뭐 9시 46분 관저, 50분 아사카와 마사츠쿠 전 재무관에게 내각 관방 참여의 사령 교부, 10시 2분 각의, 19분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관계장관 회의, 11시 8분 티자니 무함마드 방대 차기 유엔 총회 의장 접견, 26분에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다카하시 게니치 방위 사무차관 만남, 오후에는 12시 34분 이노우에 요시유키 전 참여연 의원, 2시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 17분 카나스기 켄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합류, 35분 아키바 카나스기 두 사람이 회의장에서 나옴, 36분 자민당 호소다파 시모무라 하쿠분 사무총장, 55분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외무성의 아키바 사무차관 스즈키 가츠히로 북미국장, 다카하시 방위사무차관, 3시 8분 다카하시 씨가 회의장에서 나옴, 17분에 모두 나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 회의에 참여했고 중간에 누가 합류했고 또 누가 언제 회의장에서 나왔는지가 자세히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굉장히 내각
관련 부처 사람들, 사무관까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뭐 방위정책국장, 국가안보국장, 내각정보관, 뭐 후생, 노동상, 건강국장, 아소다로 뭐 재무장관, 이렇게 돼서 뭐 5시가 넘어가면은 원래 경제보고 관계 강요회의가 또 열리고요. 또 6시가 넘어가면은 뭐 중국 요리점 후레이카에서 자민당의 니카시 토시히로 간사장, 가토 가스노부 총무회장,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등 간부들과 참의원 선거의 위로회를 가졌다. 뭐 이런 일정도 있습니다. 또 그날 이런 모임을 하고 나서 또 자리를 옮겨서 6시 51분에 이탈리아 요리점 키차노에서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 개권연구원, 마이니치 신문 특별편집위원, NH 나고야 거점 방송국장, 또 일본 텔레비전 이사 집행임원, 텔레비 도쿄 전무이사, 정치 저널리스트인 다자키 시로우 씨와 식사를 했다. 그래서 9시 19분에 도쿄 토미가야에 있는 자택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 하루를 굉장히 빡빡하게 쓰는 것을 공개된 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너무나 느슨하고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또 청와대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